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계기판에 나와 있는 순간연비, 누적연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상용차 계기판에 수입차들만 연비가 나와 있었고 국산차들은 연비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연비계 완전히 장난이 심했습니다. 국산차 연비가 조금 떨어지죠. 수입차보다. 수입차도 뻥튀기를 하는데 국산차는 더 뻥튀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운전자들은 자기가 주유를 해서 연비를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거를 매일 측정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그냥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연비계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쓰게 됩니다.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동료들한테 이야기할 때 계기판 연비를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기판 연비에 뭐 곱하기 0.9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들쑥날쑥하니까 그냥 계기판 연비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상용차들은 주유를 해서 차계부를 적고 연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유해서 차계부 연비 뽑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가 주유한 연비를 기준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계기판 연비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액션트 연비, 볼보 연비, 벤처 연비 하면 다 트립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주유 연비는 트립 연비보다 안 나와요. 그런데 왜 트립 연비로 계속 이야기하느냐? 아닌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립 연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상대방도 똑같이 주유 연비로 측정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적재량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트립 연비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트립 연비가 맞냐 틀리냐 이걸 봅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과거의 차량들, 화물차들 주유 연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상 주유를 해가지고 연비를 하면 정확하게 뽑는 거죠. 차계부를 적다 보면 내 차 연비가 2.7이다. 예를 들어서 국산차가 2.7이다 하면 그냥 월간 연비 2.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수입차 연비 트립 조금만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만 올려버리면 차 상태가 연비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트립상으로 연비를 띄워버리면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차 성능이 5% 높다. 거기에다가 트립상 연비 5% 속인다. 그렇게 하면 10%가 올라가 버리죠. 그럼 국산차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입차 차주들 목에 힘주고 다니죠. 10% 연비 높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국산차는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립 연비 넣으죠. 이왕 하는 거 10% 뻥쳐버리면 되죠. 그죠? 그런데 화물차 쪽이 그러진데 승용차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승용차하고 상용차하고 틀린 게 뭐냐면 상용차는 적재량이 많잖아요. 공차 때도 있고 적재량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들쑥날쑥 한다는 거죠. 바보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려니 하야죠. 근데 이것은 계기판 연비 메이커의 지나친 상술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용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에서만 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순진하면 바보가 되고요.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연비를 기준으로 자꾸 다른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개별세 납할수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차 연비 얼마다. 그런데 주유 연비는 얼마다. 그래서 오차가 얼마 있으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나쁜 놈들이다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빼먹어 버립니다. 2단계, 3단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내 차 연비가 얼마다.
그러면 지금 화물차주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트림 연비상으로 그렇느냐 아니면 차계부 연비가 그렇느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분은 그 부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충 안 물어봐요. 트림 연비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막 그냥 편하니까 구질구질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내 차 연비가 얼마다 하고 실제 주유 연비는 낮아지니까 낮은 연비 굳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부산 운행을 하신다 하면 시속 몇 킬로로 가냐 하면 100킬로로 간다 그럽니다. 400킬로니까 100킬로 가면 4시간밖에 안 걸려야 돼요. 그런데 5시간만 이래 걸립니다. 그럼 뭡니까? 5시간 걸리면 속도가 80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속 100km 갔다 이렇게 하면 4시간 만에 가야 됩니다. 5시간 걸렸다 하면 이제 시속 80km니까 어떤 소리 합니까? 중간에 화장실에 들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변명거리를 였습니다. 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순진하면 바보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의 지나친 상술에 속으면 바보가 된다는 거죠. 바보들이 알겠어요. 또 아는 사람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계기판 연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진실되고 올바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개별수 나팔수가 돼가지고 떠들어댑니다. 자, 지금 KBS 9시 헤드라인 뉴스에 과거에 나왔던 걸 보면 주행시험을 해보니까 계기판 연비가 15% 뻥튀기 됐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용 찼죠. 뭐 10% 내외로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테스트한 사례를 봐야 되겠죠. 안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KBS 9시 뉴스 계기판 연비 최대 15% 뻥튀기 됐다. 5개 차종 KBS가 주행 시험한 결과 계기판 실제 연비보다 최대 15%까지 뻥튀기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손 놓고 있을까요? 너무 뻥튀기 됐다고 여론이 조성되면 에너지공단에서는 실상을 조사를 합니다. 자, 그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동차 연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 연비와 측정 연비는 과연 같을까 해서 측정을 했는데, 자동차 계기판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뭐 서비스 품목이니까 주행속도, 엔진 회전수, 연료량, 경고 등 이렇게 표시하는데 연비, 평균 연비, 누적 연비를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테스트할 때하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건 또 틀립니다. 자, 측정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동차에 표시되는 계기판 연비와 측정 연비 비교 연구를 하는데 시험 대상은 차종, 경형, 준준형, 중형, 대형, 유종은 휘발유 경유, 차량 형태는 세단, SUV별로 대표 차량을 선정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시험 장소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연비센터 실험실입니다. 주행시험 방법은 도심 운행 조건을 반영한 도심 주행 모드와 고속도로 운전 조건을 반영한 고속도로 주행 모드를 공인연비 시험 방법으로 총 8회 연비 측정을 했다 합니다. 자, 공인연비 시험은 자동차 연료 중 탄소량과 연소 배출가스 중의 탄소량이 같다는 원리,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차 배출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분석해서 연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연비 시험 방법입니다.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자동차 계기판 연비와 측정 연비는 같을까 이렇게 보면 자동차 4대를 비교한 결과 계기판 연비가 측정 연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렇습니다. 도심 연비, 고속도로 연비 모두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이거 봅시다. 참 웃깁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이 연비 부분에는 날고 뜁니다. 날고 뛰는데 그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동차에 표시되는 계기판 연비와 측정 연비 비교 연구에서 4대의 차량 중 3대의 차량의 계기판 연비가 측정 연비보다 높게 표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연비는 자동차 내부 센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비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시험 결과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측정 연비가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차 메이커 바보 아닙니다. 연비 측정한다 그러면요 딱 바꿔버립니다. 왜? 값만, 평균값만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정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연비가 덜 나오게 되고, 조정을 많이 하게 되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든지 조정하는 거하고 프로그램만 딱 조작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도심 연비에서는 4.8%, 고속도로 연비에서는 4.6%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죠. 자, 도심에서는 4.8% 뻥튀기 대가 있고 고속도로 연비에서는 4.6% 뻥튀기 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5%를 넘어가면 제재를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5%가 안 되게끔 뻥튀기를 시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메이커에서 이슈 프로그램 만지니까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4.8%, 4.6%가 아니고 0%, 0.2% 이 정도 차이 나면 좋겠죠. 얼마든지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틀리게 맞출까요?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자기 차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연비 높다고 소비자들이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정 광고로 자기 차 연비가 잘 나온다고 홍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동차를 추출할 때 현장에서 잡을까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주는 차를 가지고 할까요? 거기에 또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계기판 연비는 실제 연비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라고 결론이 내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제시한 차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적정 수준의 모든 차가 4.8%다 4.6%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주행환경, 도로, 온도, 습도, 바람 등 운전자의 주행습관, 자동차 상태 등 조건이 시험실과 달라서 연비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로 더 크게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출고할 때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 그 장난에 대해서는 커버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동차 메이커 편도 좀 들어주지만 소비자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다가 체크를 해놨죠. 자동차 유류비 관리가 필요하다면 자동차 계기판의 연비 정보를 맹신하기보다는 내 차의 공인연비를 알아두고 차계부를 적으라 그러잖아요. 차계부를 통한 연비와 계기판 연비를 비교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 이 소리는 뭡니까? 차계부 연비. 주유소에서 주유한 연료량을 적고 그리고 자기 차 운행거리를 적어서 비교를 해서 계기판 연비와 자기 실제 연비와 비교해서 오차율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유연비하고 자기 차 트림연비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차주분들, 운전자분들을 개별수 나팔수로 만드는 걸 막아보자 하고 이렇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이 이유를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메이커가 충분히 이 오차를 다 잡을 수 있음에도 잡지 않고 있다.
나쁘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팁을 드렸으니까 속지 마시라는 거야. 자동차 계기판, 연비, 메이커에 지나친 상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 계기판에서 제공하는 연비는 서비스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뻥을 치더라도 뭐 책임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신뢰도만 조금 무너질 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신차를 산다거나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은 이 뻥연비, 다른 사람들이 뻥연비를 이야기하지만 연비 잘 나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유하면서 재보면 그것이 뻥연비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차는 샀잖아요. 사고 나면 땡이죠.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다른 메이커보다 자기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소비자를 이렇게 기망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속지 말고 순진하면 바보 되니까 차계부 꼭 쓰시고 그 차계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동차 계기판에 연비 나오는 데다가 옆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으세요. 곱하기 0.85 아니면 곱하기 0.9 아니면 곱하기 0.95 이런 식으로 수치를 적어 놓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계속 속이는 계기판을 보여주더라도 항상 옆에 곱하기 0.몇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연비를 보시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개별수에 납할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